너에게 질문을 하나 할 것이다. 네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너에게 줄 것이 달라지니 잘 생각을 해보고 대답하기 바란다. 너는 예쁜 것이 좋냐? 아니면 못생긴 것도 괜찮으냐? 못생겼다는 게 게이밍 노트북 얘기하는 거겠지? 못생긴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 외모를 따지지 않는 너의 모습이 무척 갸륵하구나. 자, 받거라. 아니 이것은 인텔 외장. 저기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티라노입니다. 오늘은요 묵혀놓은 숙제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숙제라고 하니까 또 광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광고 아닙니다. 다 제 돈 주고 산 거예요. 오늘 다루려고 하는 노트북 브랜드가 에이서인데요, 에이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노트북 다루는 유튜버들한테는 광고 제품을 굉장히 많이 주던데, 그런데 왜 나한테는 연락이 없을까요? 아마 신랄하게 깔까봐? 제가 깔 게 있는데 안 까지는 않지만요, 빌려주면은 알아서 스머스하게 깔 테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요, 사고 나서 한참을 묵혀 놓았었던 인텔 11세대 타이거 레이크와 인텔의 외장 그래픽 칩셋인 Xe Max 외장 그래픽을 탑재한 에이서의 스위프트 3X SF314510G라는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노트북 영상들은 조금 분할을 해가지고 상세하게 2편 정도로 올려드려 볼 거고요. 오늘은 일단 간단하게 언박싱 하고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갈 길이 멀잖아요. 바로 시작합니다. 박스는 MSI처럼 이중 박싱으로 되어 있고요. 박스를 이렇게 열면 설명들과 65W짜리 분리형 어댑터, 접지 전원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댑터 커넥터는 동그란 규격으로 되어 있네요. 어댑터 연결 부위가 이렇게 잡기 쉽게 납작하게 되어 있긴 한데, 커넥터가 일반적으로 노트북에 쓰이는 규격에 비해서는 약간 작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실 때 이거 반 정도 끼운 상태에서 잘못 제끼시면 그대로 아작납니다. 커넥터가 작고 납작한 편이라서 노트북 두께가 얇아도 잡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파괴신 분들에게는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체는 종이 완충제로 완충이 되어 있고요. 부직포에서 이렇게 꺼내주면 제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신형 바디가 아니네요. 얼마 전에 스위프트 3가 전부 다 리뉴얼 되면서 바디가 조금 슬림해지고 예뻐졌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약간 모양만 봐서는요, 구형 바디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찾아보니까 구형 바디가 맞네요. 근데 이건 Xe Max가 탑재된 스위프트 3X만 구형 바디를 사용한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내장 그래픽을 활용한 르누아르 타이거 레이크를 탑재한 스위프트 3 모델은요, 모두 신형 바디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색상은 골드와 블루 두 종류로 나오긴 하는데, 전 블루를 선택을 했고요. 예전부터 에이서가 자주 출시했었던 색상인데, 전체적으로 밝은 톤으로 보이기보다는요, 네이비 톤에 가까운 다크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힌지 부분은 약간 형광 느낌의 톤 처리를 했고, 스위프트라는 마킹도 해놨는데 심심하지 않고 산뜻한 편이네요. 뭐 이렇게 봤을 때 구형 바디를 써서 약간 두껍다? 그 점 빼고는 늘 에이서의 스위프트 시리즈가 보여왔었던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판과 하판은 모두 알루미늄, 함레스트는 강화 플라스틱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장을 정말 잘 해놓은 편이라서 플라스틱 느낌이 별로 나진 않습니다. 이게 진짜 메탈이 붙어있다라는 느낌도 들기는 들고요, 도장면에 약간 펄 처리가 되어 있어서 반짝하는 느낌이 좀 나고, 지문은 잘 묻어나지 않는 편입니다. 사이즈는 가로 323mm, 세로 215mm, 두께는 약 19mm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요즘에는 스펙시트에 뻥카를 많이 안 치는 편인데, 이 녀석은 스펙시트상 사이즈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요,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살짝 MSG가 첨가된 스펙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맛이야. 본체 무게는 1.35kg, 어댑터는 약 320g 정도로 합계 1.68kg입니다. 무게는 최근 울트라북들이 굉장히 가볍게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별히 가볍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죠. 하부를 보면은 가운데 쪽으로 쿨링을 위한 흡기홀이 뚫려 있고요. 전면 사이드 양쪽으로 스피커 홀이 4개의 포인트에 고무 지지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많이 봤던 녀석이죠. 맞습니다. MSI 노트북 볼 때 봤었던 워런티 실이 붙어 있어요. 다만 요거는요, 에이서의 월드 워런티 정책과 국내 워런티 정책이 약간 다른데요, 제가 요거와 관련돼서 국내 서비스 센터에 직접 문의를 했거든요. 그거를 한번 들어보시죠. 서비스센터입니다. 네, 뭐 좀 문의 좀 드리려고 전화 드렸거든요. 워런티 C를 갖다가 떼면은 AS가 안 되는 건가요? 팁상으로는 이제 우선 보증이 안 되시는데, 저희가 국내 제품이고 한해서 편의를 봐드리는 입장에서 일단 훼손이 돼도 내부에 침수나 파손, 원인이 없으면 해드리고 있어요. 뭐 타거나 물에 닿거나 아니면 뭐 물리적으로 손상이 없으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요, 국내에서 구매한 제품들이 한정돼서 내부에 부품이 침수가 되거나 혹은 불에 타거나 아니면 물리적 파손이 없는 경우에는 워런티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버님 부분이긴 한데요, 그 기준에 대한 판단은요, 여러분들 본인 기준에 맞춰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면 볼트는 특이하게 별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안 그래도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램도 온보드, 기본 탑재된 SSD도 512기가이기 때문에요,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따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오늘은 뒷판 개봉은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구성은 좌측면에 충전 포트, HDMI 2.0, Always On 기능이 탑재된 USB 3.2 Gen 1 A-타입 포트 하나와 썬더볼트 4 단자가 하나 위치해 있고요. 우측면에는 켄싱턴 락, LED 인디케이터, USB 3.2 Gen 1 A-타입 포트 하나와 오디오 콤보 단자가 위치해 있습니다. 충분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썬더볼트 포트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합판 분해 사진도 잠깐 보죠. 쿨링 솔루션은 트위트 파이 팬 원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길게 약간 직사각형으로 생긴 게 CPU고요. 왼쪽으로 따로 나와 있는 칩이 XE Max 외장 그래픽 칩셋입니다. 와이파이 모듈은 인텔 AX201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요. 배터리는 3815mAh, 58.7W시 핫셀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SSD는요, 하이닉스 OEM의 DC511를 탑재를 하고 있고, 스펙시트상의 리드라이트 속도가 2300, 1000MB/s, 크리스탈 디스크마크 테스트 상으로는요 2300에 1048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스펙시트와 오차 범위 내의 성능 차이를 보여줍니다. 생각보다 나쁘진 않죠. 더티 테스트 결과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는데요, 중간중간 드랍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율이 적은 편이고, SLC 캐싱 구간이 끝난 직후에도 300M대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본 탑재된 SSD 슬롯 제외 우측에 M.2 SSD 확장 포트를 하나 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힌지 지지 부위는 합판 메탈 하우징과 연결되어 있긴 한데 면적이 큰 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특히 이 힌지 지지대가요, 가로로만 이렇게 길 게 아니라 세로축으로도 이렇게 길게 빼줘야지 그 힌지 지지대 포인트에 받는 스트레스가 분산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구성 관리가 훨씬 쉽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요거는 조금 아쉽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트 같은 경우에도 접점 부식을 막기 위한 테이핑 조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지지대를 통한 강화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립 품질은 굉장히 깔끔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홀더를 배치를 해가지고 선에 대한 가이드도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냥 기본은 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U는 인텔 11세대 타이거레이크 i5 1135G7 제품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4코어 8스레드에 베이스 2.4, 부스트 4.2GHz로 작동합니다. L3 캐시는 8MB, 내장 그래픽은 80개의 유닛 수를 가진 XE 그래픽스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는 16GB LPDDR4X로 클럭은 4233이고요. 와이파이 6와 블루투스 버전 5.0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외장 그래픽 칩도 하나가 들어가 있죠. 바로 인텔의 XE Max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는 이노룩스의 16:9 비율 14인치 60Hz IPS FH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태격은 sRGB 기준으로 98% 정도로 측정이 되고요. 밝기는 약 330니트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감마값은 2.1로 표준에 가까운 편이긴 한데 켈빈 값이 8000K 이상으로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고요. 사실 최근에 8000K를 넘는 제품들이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잘못 측정이 된 건가 싶어서 다시 여러 번 측정을 해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결과값이 나옵니다. 시야각은 보시다시피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품질은요, sRGB 기준을 100%로 맞춰 놓은 300니트짜리 일반적인 디스플레이의 품질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딱 어울리는 비교일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각도는 최대 135도까지 열리도록 세팅이 되어 있고요. 한 손 열기는 불가능합니다. 힌지 세팅은 하드한 편이라서 덜렁대지 않고 적당한 힘으로 버텨주는 편이고요. 디스플레이 하부면이 바닥에 닿으면서 하판이 공중 부양되는 구조인 에르고 리프트 힌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면 고무 가드가 면적이 약간 작은 것 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막 그렇게 밀리는 편이 아니라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베젤은 하단 15mm, 상단 9mm, 좌우측 6mm로 LG 그램과 같은 고급형 제품들에 비해서는 디스플레이 비율이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요, 그런대로 슬림한 느낌을 주는 편이고 제 기준에서는 적어도 디스플레이 베젤이 거슬리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전원 버튼은 키보드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방향키 하단 쪽에 지문 인식을 위한 센서가 별도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문 인식을 이렇게 따로 넣을 것 같으면요, 그냥 전원이랑 한꺼번에 빼가지고 전원과 지문 인식 일체형 버튼으로 그냥 만들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전 좀 맞아야 해요.
이 키보드 안에 전원 버튼 넣는 거 제가 진짜 극혐하는데, 심지어 여기 보시면은 이 전원 버튼 때문에 인서트랑 델 키가 합쳐져 있어요. 아무리 생산 단가를 줄이려고 하더라도요, 이러한 방식의 레이아웃은 조금 버립시다. 아시겠어요, 에이서? 아시겠어요, 에이수스? 그러고 보니까 A로 시작하는 애들이 다 이 모양이네. 스피커는 듀얼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들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Take a seat, you cannot stand it. All I know, the flow harder than a Scotch bunny. Going faster than me, you cannot manage. Say what you want, bitch, I'm a fucking phenomenon. Say what you want, bitch, I'm a fucking phenomenon. 별로예요. DTS 돌비 오디오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조정값에 따라서 소리가 약간 변화하긴 하는데, 이렇게 들어도 저렇게 들어도 썩 만족도가 좋진 않습니다. 비슷한 느낌이라고 한다면요, 얼마 전에 제가 리뷰를 했었던 레노버의 싱크북 있잖아요. 딱 그 정도 수준의 스피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최하급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것보다 딱 위 정도의 퀄리티의 스피커 음량의 크기도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세팅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캠은 720p HD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프라이빗 락 기능은 빠져 있고요, 펑션 키를 이용한 킬 스위치도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처럼 특별하게 사생활이 노출이 될 게 없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옵션이 빠져 있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품질은요, 이게 참 애매한데 레노버 저가형 라인에 비해서는 선해도가 좋은 편이라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에이수스, MSI, HP 등에 들어가는 카메라에 비해서는 썩 품질이 좋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제품의 현재가가 약 90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완전 저가형 라인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캠 품질이다. 글쎄요, 개인적으로는요, 가격을 봤을 때는 이것보다는 그래도 한 등급 위 정도의 캠을 넣어줘야 됐던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요, 지문인식 센서만 살펴보고 1차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캐너 부분이 구분감을 위해서 살짝 다운 처리되어 있어서 보지 않은 상태에서도 위치를 찾기가 나쁘지 않고요, 유격 없이 피트한 편입니다. 스캐닝 정확도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 방수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물기가 흥건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진 않았지만, 충분히 습기를 머금은 상태에서 물기만 살짝 걷어내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도 미인식 없이 인식은 잘 되네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인텔 11세대 타이거 레이크를 탑재한 에이서의 울트라북 엔트리 라인업 스위프트 3X라는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아직 성능적인 부분을 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을 하기는 조금 이를 것 같고요, 충분히 제가 사용을 해본 다음에 여러분들께 최종 리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주르륵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시고요. 이상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